듣기 중고급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그럼 미용에 필요한 기술을 다 배우면 디자이너로서 가져야 할 자격을 다 갖췄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술을 배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배우고 또 배워야 해요. 게다가 헤어스타일이란 게 항상 변하잖아요.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해외의 유명한 미용 전문 학원에 다니기도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또 다른 생각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하나의 디자인이에요. 헤어 디자인은 건축과 같아요. 기초가 있으면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모양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공장에서 기계 찍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죠. 얼굴, 형태, 분위기에 따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헤어 디자이너는 그걸 찾고 연구하는 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미용에 필요한 기술을 다 배우면 디자이너로서 가져야 할 자격을 다 갖췄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술을 배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배우고 또 배워야 해요. 게다가 헤어스타일이란 게 항상 변하잖아요.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해외의 유명한 미용 전문 학원에 다니기도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또 다른 생각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하나의 디자인이에요. 헤어 디자인은 건축과 같아요. 기초가 있으면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모양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공장에서 기계 찍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죠. 얼굴, 형태, 분위기에 따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헤어 디자이너는 그걸 찾고 연구하는 일이에요. 39번. 사십 번. 그럼 미용에 필요한 기술을 다 배우면 디자이너로서 가져야 할 자격을 다 갖췄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술을 배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배우고 또 배워야 해요. 게다가 헤어스타일이란 게 항상 변하잖아요.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해외의 유명한 미용 전문 학원에 다니기도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또 다른 생각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하나의 디자인이에요. 헤어 디자인은 건축과 같아요. 기초가 있으면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모양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공장에서 기계 찍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죠. 얼굴, 형태, 분위기에 따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헤어 디자이너는 그걸 찾고 연구하는 일이에요.
영어는 기본이고 다른 나라 언어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외국어가 필수가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그럼 외국어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승무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평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다양한 역할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비행을 두려워하는 승객을 안심시키거나 성난 승객을 다룰 때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객의 요구 사항을 듣기 전에 먼저 예견하는 것이 승무원의 매력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것을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하며 탁월한 승무원은 기내에 수백 명의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어는 기본이고 다른 나라 언어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외국어가 필수가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그럼 외국어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승무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평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다양한 역할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비행을 두려워하는 승객을 안심시키거나 성난 승객을 다룰 때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객의 요구 사항을 듣기 전에 먼저 예견하는 것이 승무원의 매력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것을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하며 탁월한 승무원은 기내에 수백 명의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9번. 사십 번. 영어는 기본이고 다른 나라 언어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외국어가 필수가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그럼 외국어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승무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평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다양한 역할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비행을 두려워하는 승객을 안심시키거나 성난 승객을 다룰 때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객의 요구 사항을 듣기 전에 먼저 예견하는 것이 승무원의 매력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것을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하며 탁월한 승무원은 기내에 수백 명의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열사병으로 숨지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기네요. 열사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요즘 열대야가 심해서 잠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열대야를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야 자는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혈당이 떨어지면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뇌에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녁을 일찍 먹은 사람들은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 같은 당이 있는 과일을 조금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운동을 하신 분들은 소량의 과일이나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열대야에도 잘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열사병으로 숨지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기네요. 열사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요즘 열대야가 심해서 잠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열대야를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야 자는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혈당이 떨어지면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뇌에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녁을 일찍 먹은 사람들은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 같은 당이 있는 과일을 조금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운동을 하신 분들은 소량의 과일이나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열대야에도 잘 잘 수 있을 것입니다. 39번. (40번)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열사병으로 숨지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기네요. 열사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요즘 열대야가 심해서 잠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열대야를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야 자는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혈당이 떨어지면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뇌에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녁을 일찍 먹은 사람들은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 같은 당이 있는 과일을 조금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운동을 하신 분들은 소량의 과일이나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열대야에도 잘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화장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 죽는다니 참 충격적인데요. 화장품 제조를 위한 동물 실험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사람의 몸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이 인체에 무해한지 검증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정확히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실험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원료가 피부를 자극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털을 제거한 토끼 피부에 약품을 바르는 방법이 쓰였지만 이제는 사람의 피부 세포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이런 대체 실험 방법은 동물 실험보다 더 정확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게다가 이미 수만 가지 원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런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화장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 죽는다니 참 충격적인데요. 화장품 제조를 위한 동물 실험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사람의 몸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이 인체에 무해한지 검증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정확히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실험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원료가 피부를 자극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털을 제거한 토끼 피부에 약품을 바르는 방법이 쓰였지만 이제는 사람의 피부 세포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이런 대체 실험 방법은 동물 실험보다 더 정확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게다가 이미 수만 가지 원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런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39번. (40번)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화장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 죽는다니 참 충격적인데요. 화장품 제조를 위한 동물 실험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사람의 몸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이 인체에 무해한지 검증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정확히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실험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원료가 피부를 자극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털을 제거한 토끼 피부에 약품을 바르는 방법이 쓰였지만 이제는 사람의 피부 세포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이런 대체 실험 방법은 동물 실험보다 더 정확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게다가 이미 수만 가지 원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런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가 대부분 개발도상국 어린아이들의 손에서 생산되지만 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전체 커피 시장 이윤의 0.5%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 커피는 아이들을 포함한 커피 생산 노동자의 가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공정무역 커피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커피를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커피를 말합니다. 커피 판매 수익금의 80%는 커피 생산 노동자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20%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 사업에 쓰입니다. 요즘엔 한국에서도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가 대부분 개발도상국 어린아이들의 손에서 생산되지만 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전체 커피 시장 이윤의 0.5%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 커피는 아이들을 포함한 커피 생산 노동자의 가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공정무역 커피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커피를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커피를 말합니다. 커피 판매 수익금의 80%는 커피 생산 노동자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20%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 사업에 쓰입니다. 요즘엔 한국에서도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9번. (40번)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가 대부분 개발도상국 어린아이들의 손에서 생산되지만 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전체 커피 시장 이윤의 0.5%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 커피는 아이들을 포함한 커피 생산 노동자의 가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공정무역 커피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커피를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커피를 말합니다. 커피 판매 수익금의 80%는 커피 생산 노동자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20%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 사업에 쓰입니다. 요즘엔 한국에서도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고가 단순히 소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참 흥미롭네요. 기존의 광고와 선생님의 광고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창의력을 기르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데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뭘 하든 그 일에만 몰입해서 잘하면 됩니다. 여행을 할 때는 여행을 잘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저 사람을 잘 만나는 거지요. 우리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평범한 것들도 촉각을 세우는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눈에 비치는 것이 매 순간 새로울 것이고 세상에 놀랄 만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주 놀라고 감탄할수록 많은 창의력이 생깁니다. 자기 스스로를 놀라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할 수 있고 감동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광고가 단순히 소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참 흥미롭네요. 기존의 광고와 선생님의 광고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창의력을 기르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데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뭘 하든 그 일에만 몰입해서 잘하면 됩니다. 여행을 할 때는 여행을 잘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저 사람을 잘 만나는 거지요. 우리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평범한 것들도 촉각을 세우는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눈에 비치는 것이 매 순간 새로울 것이고, 세상에 놀랄 만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주 놀라고 감탄할수록 많은 창의력이 생깁니다. 자기 스스로를 놀라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할 수 있고 감동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9번. (40번) 광고가 단순히 소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참 흥미롭네요. 기존의 광고와 선생님의 광고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창의력을 기르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데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뭘 하든 그 일에만 몰입해서 잘하면 됩니다. 여행을 할 때는 여행을 잘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저 사람을 잘 만나는 거지요. 우리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평범한 것들도 촉각을 세우는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눈에 비치는 것이 매 순간 새로울 것이고, 세상에 놀랄 만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주 놀라고 감탄할수록 많은 창의력이 생깁니다. 자기 스스로를 놀라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할 수 있고 감동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류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오랜 세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대명사로 불리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좋은 댓글 달기 운동에 힘을 쏟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영어 교육을 위해 한 방향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여가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 570명에게 각각 연예인 10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찾아가서 좋은 댓글을 달게 하는 과제를 냈습니다. 단순히 좋아요, 힘내요가 아니라 악성 댓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댓글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악성 댓글의 폐해와 좋은 댓글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더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좋은 댓글 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런 운동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류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오랜 세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대명사로 불리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좋은 댓글 달기 운동에 힘을 쏟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영어 교육을 위해 한 방향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여가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 570명에게 각각 연예인 10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찾아가서 좋은 댓글을 달게 하는 과제를 냈습니다. 단순히 좋아요, 힘내요가 아니라 악성 댓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댓글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악성 댓글의 폐해와 좋은 댓글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더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좋은 댓글 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9번 40번 이런 운동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류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오랜 세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대명사로 불리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좋은 댓글 달기 운동에 힘을 쏟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영어 교육을 위해 한 방향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여가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 570명에게 각각 연예인 10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찾아가서 좋은 댓글을 달게 하는 과제를 냈습니다. 단순히 좋아요, 힘내요가 아니라 악성 댓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댓글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악성 댓글의 폐해와 좋은 댓글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더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좋은 댓글 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질 오염이라고 하면 흔히 공장 폐수나 가축을 기르면서 생기는 오물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쓰레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는 문제가 심했던 거군요. 네. 혹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 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섬은 세계 각지에서 버려진 생활 쓰레기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와 생긴 섬입니다. 한반도의 15배 정도의 크기니까 엄청나게 큰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섬 때문에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생태계마저 파괴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육지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인간 또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해양 오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세계 각국은 쓰레기 섬을 치우는데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수질 오염이라고 하면 흔히 공장 폐수나 가축을 기르면서 생기는 오물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쓰레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는 문제가 심했던 거군요. 네. 혹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 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섬은
세계 각지에서 버려진 생활 쓰레기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와 생긴 섬입니다. 한반도의 15배 정도의 크기니까 엄청나게 큰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섬 때문에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생태계마저 파괴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육지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인간 또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해양 오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세계 각국은 쓰레기 섬을 치우는데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1번 2번 '수질 오염이라고 하면 흔히 공장 폐수나 가축을 기르면서 생기는 오물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쓰레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는 문제가 심했던 거군요. 네. 혹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 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섬은 세계 각지에서 버려진 생활 쓰레기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와 생긴 섬입니다. 한반도의 15배 정도의 크기니까 엄청나게 큰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섬 때문에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생태계마저 파괴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육지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인간 또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해양 오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세계 각국은 쓰레기 섬을 치우는데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전자제품 속에 그런 값비싼 금속이 들어있었다니 놀라운데요? 그런 금속을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버려지는 전자제품 속에는 금과 은, 구리 같은 값비싼 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연 상태의 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금속을 만들려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을 다시 만드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그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버려진 전자제품을 재활용한다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땅속에 묻혀있는 새로운 금속을 찾는 데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전자제품 속의 금속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전자제품 속에 그런 값비싼 금속이 들어있었다니 놀라운데요? 그런 금속을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버려지는 전자제품 속에는 금과 은, 구리 같은 값비싼 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연 상태의 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금속을 만들려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을 다시 만드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그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버려진 전자제품을 재활용한다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새로운 금속을 찾는 데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전자제품 속의 금속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3번. 4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전자제품 속에 그런 값비싼 금속이 들어있었다니 놀라운데요? 그런 금속을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버려지는 전자제품 속에는 금과 은, 구리 같은 값비싼 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연 상태의 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금속을 만들려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을 다시 만드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그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버려진 전자제품을 재활용한다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새로운 금속을 찾는 데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전자제품 속의 금속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